네, 헬로 에브리원 굿텐 탁탁탁 다닥닥닥.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귀납 추론과 연역 추론에 대해서 하나씩 작성하라고 학습 과제를 선생님이 냈었는데요. 대부분 많이 잘 내줘서 고맙고, 이제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선생님이 좀 많이 이렇게 빠꾸를 많이 시켰죠. 예, 빠꾸를 많이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 써준 친구들한테 매우 고맙다는 이야기 먼저 전해주고 싶네요.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째는 귀추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하기에 앞서서 귀추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귀납추론에서 귀랑 추자를 따로 빼가지고 귀추법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에 쌤도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용어입니다.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귀추법은 귀납추론과 연역추론처럼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이 아니라 그 가설을 세우는, 가설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구별해서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또 찍었던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제대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2020년 4월) 대구에 소재한 효성여자고등학교에 특이한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여기 효고TV인데요. 제보 받고 연락드립니다. 아, 네.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아차거리 없지만 학교에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 들었습니다. 아, 그런데 목소리가... 그렇다. 이 학교에는 요즘 들어 밤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효고TV의 김경완입니다. 오늘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에게 제보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이 학교 지하에 귀신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라? 이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볼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귀신을 목격한 목격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저 일하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네네, 효고TV에서 나왔습니다. 효고TV입니다. 우리 학교 지하에서 귀신을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어떻게 들었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혹시 직접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기자님, 어떻게 그거를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가면 불빛도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상하게 돌아다니는데 무슨 빨리 도망가야지. 어떻게 들어가봐. 안녕하세요. 네, 효고TV에서 나왔습니다. 네, 지하에서 귀신을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기자 양반 여기 좀 앉아보세요. 예, 또 제가 또 인생에서 또 인터뷰를 하는 날이 또 오다니 감개무량합니다. 여기 보면 되나요? 반갑습니다. 네. 자, 기자 양반, 제가 그날 밤늦게 교재 연구를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해서 이제 차를 타러 갔어요. 근데 허연 게 막 쫓아오는 기라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시동 켜고 빨리 차 뺐지. 근데 이제 차를 끌고 버렸네. 진짜 내가 이 말을 진짜 누구한테 해야 되나, 이 하소연 누구한테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마침 딱 기장반이 오셨네. 귀신 그거 빨리 찾아가지고 좀 돈 좀 내놓으라고. 안녕하세요. 효고TV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학교 지하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어디서 봤다고요? 효고TV요? 네네. 그 유명한 효고TV에서 저를 인터뷰하게 왔어요. 예, 맞아요. 저 귀신 봤어요. 예, 별관에서. 언제 어떤 형태였죠? 진짜 이상한 발자국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을 진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빛도 깜빡깜빡거리다가 왔다 갔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무서우셨겠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겠어요, 그 시간에. 그런 거, 귀신이지. 제가 그 시간에 왜 거기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귀신밖에 더 있겠어요, 그 시간에? 당연한 걸 묻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그때, 거기는 왜 가신 거죠? 뭐, 그런 걸 물어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묻지 마요. 그런데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귀신은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때가 4월 16일 목요일 밤 11시경이었습니다. 4월 21일 밤 11시경이었어요. 4월 20일 밤 10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도깨비불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특징은 명확했다. 예, 제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요? 이게 신음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막 헥헥거리면서 굉장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와 불빛이 보였어요. 무서워서 그대로 주랭랑을 쳤죠. 어휴. 자, 이렇게 목격담을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 일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밝혀내실 수 있는 능력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규봉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내 이름은 탐정. 규봉이죠. 어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옮겨 이규봉 선생님의 말을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진짜 귀신이란 것이 존재를 하는 걸까요? 저는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논리로 파악하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귀추를 이용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네. 별거 아니에요. 귀추. 그러면 그 귀추란 게 도대체 어떤 방법이죠? 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귀추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일반적인 경험 중에 그런 경험 중에 아니면 알려진 지식도 상관이 없어요. 이때 가장 유력한 사례일 것이라는 가설을 채택을 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추론입니다. 와우.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규봉 선생님은 아까 목격자들의 그 목격담을 같이 보셨는데 이 목격자들이 경험한 이 현상에서 어떠한 귀추를 하신 거죠? 그냥 단순합니다. 예, 단순한 건데 일단은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귀추를 통한 가설이 많이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가설은 뭐냐? 목격자들이 들은 소리라든지 봤던 불빛은 제 경험상 도둑이 무언가를 훔쳐갈 때 생기는 소리거나 불빛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감나가는 물건들을 훔치기 위한 도둑의 소행을 귀신으로 오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 첫 번째 가설입니다. 네. 그 늦은 시간과 이상한 소리 그리고 불빛 요것들을 종합해보면 이것들은 도둑이 물건을 훔쳐갈 때 작업을 할 때 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네. 놀랍습니다. 또 다른 추론도 있으신가요? 네. 아까 여러 가지 떠올랐다 했으니까 그 중에 두 번째로 확률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하에 3D 프린터가 있다 하더라고요. 3D 프린터는 제가 알기로 작동될 때 이상한 소리도 많이 나고 발자국 소리랑 또 비슷하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애초에 돌아가는 게 보여야 되니까 LED 같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밤까지 3D 프린터가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상한 소리와 반사에 의해서 도깨비불 같은 빛이 보일 수도 있고 이상한 발자국 같은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확률이 높은 가설은 밤에 3D 프린터가 작동되고 있었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가설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벌써부터 이 별관에 있는 어떠한 장비들을 다 파악하셨네요. 와, 이를 토대로 추론을 하는 모습이 정말 논리적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다른 추론도 있을까요? 아, 네. 요건 뭐, 요것도 나름 강력합니다. 예. 제 주변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고, 몸이 그래서 허한 사람도 있고, 노쇠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러이러합니다. 네, 이런 분들 특징을 보면은, 술을 만취 상태에 있거나 몸이 심하게 안 좋을 때 헛것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좀 듣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세 번째 가설은 요거죠. 그 목격자들이 헛것을 본 건데 이제 몸이 매우 허했거나 노쇠했거나 힘들어했거나 이런 식으로 몸이 허했거나 아니면은 만취 상태에 본 게 아닐까, 헛것을 들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논리적인 추론, 귀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귀추로 가설을 세워놨을 때 이 가설들을 검증하는 방법도 따로 있으신가요? 아, 당연히 있죠. 자, 그건 바로 언제나 하나! 장난이었고요. 네, 여튼 뭐 저만의 카드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가설 연역 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니요. 아니요. 뭐가 있었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3, 2, 1. 진실! 언제나! 자,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이게 뭐 여튼 선생님이 뭐 코난처럼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의 정체는 뭘까를 밝히기 위해서 귀추법으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그런 영상을 담아봤어요. 약간 뭐 노잼인데 그냥 뭐 넘어가 주세요. 예. 쌤이 원래 아재. 예.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설 연역법에 대해서 할 건데 그 영상은 2부작으로 찍어서 이번엔 귀추법까지만 하고 실제 귀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는 다음 4차시 영상에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고요. 그러면 귀추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추법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앞에 영상에서처럼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목격자들이 증언을 했죠. 그 증언을 바탕으로 이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일지 여러분이 가설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안 세봤으면 세워볼래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여튼 그러면 이 가설을 지금 세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세웠나요, 여러분? 뭐 가설 안 세웠으면은 다시 일시정지하고 한번 세워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연역추론과 기납추론에서도 가설이 생기는데 결론 부분에서 가설이 생길 수 있죠. 뭐 이러할 것이다, 이러한다가 아니라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법, 영어에서 if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귀납이든 연역이든 간에 조금 애매해요. 가설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 방법들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3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귀납으로도 연역으로도 가설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때문에 과학자의 가설 만들기를 천재적인 통찰이나 사고의 도약, 그러니까 확 그냥 건너뛴 거죠.
이렇게 설명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논리적이나 수학적으로 막 이론을 하려는데 안 돼. 그래갖고 이거 되는 거 아닐까? 하고 그냥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게 되는 거야. 선생님은 물리 전공이라서 약간 얘를 물리 쪽으로 들자면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에너지는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이제 시초가 된 발언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때려 맞춘 거거든요. 뭐 더 있어요. 좀 심화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이에 대해서 미국의 퍼스랑 헨슨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는 과정에서 귀납법이나 연역 추론이 아니라 제3의 추론 과정이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쌤이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과학적 사고는 맞는데 셋 다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귀추법은 어떤 결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가설이라는 것 자체를 제시하는 거예요. 가설. 결론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뭐뭐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낸 친구도 있고 뭐뭐 한다라는 결론을 낸 친구도 있는데 이 결론 중에서 특히 가설만을 집중적으로 도출해내는 방법이 귀추법입니다. 그래서 이 귀추법의 과정이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아까 영상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영상에서 뭐 귀신이 나타났다. 그 귀신의 정체가 뭐냐 했을 때 귀신의 특징이 먼저 있었죠. 불이 둥실둥실 떠다닌다. 뭐 발자국 소리가 난다. 그래서 헥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뭐 밤에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도둑이라고 아까 첫 번째 가설이 도둑이었죠. 도둑이었으면은 요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그런 것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지식을 활용해서 이게 설명이 맞아 떨어지면 그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말이 복잡하니까 자 여기 쌤이 자막 띄워놓으면서 예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귀추법 마지막으로 귀추법의 특징도 한번 보고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귀추는 불완전한 관찰로 인해 생기는 의문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과정. 이 설명은 이제 가설이 되겠죠. 이런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입니다. 의문. 왜 이렇지? 왜 이렇지? 그럼 요거 되는 거 아닐까? 두 번째, 귀추는 추리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논리적 추론 방법이며 왜? 이미 놀라운 사실, 뭐 살인 현장이라든지 이제 그걸 머릿속으로 껴 맞춘 거. 그럼 요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가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코난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그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탁 싸웠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하면 갑자기 이제 뜬금없는 범인이 나와가지고 맞죠? 제가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 여튼 이런 게 있죠. 이렇게 등장하고 또 의사가 병을 진단할 때 뭐 예를 들면 의사쌤 저 콧물이 그 흐르는 맹 콧물이 많이 나고 뭐 가래도 많이 나고 뭐 기침도 자주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그런 사실을 발견했군요. 발견한 거죠. 이런 사실 발견됐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이게 만약에 내 생각처럼 감기가 맞다면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고 이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다고 보는 것이 맞겠군 하면서 이제 당신은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진단 빵빵빵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이렇게 의사들 병을 진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이 된다고도 하네요. 하여튼 이렇게 활용법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제 과학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최선의 설명으로서 추론, 즉 지식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라고 이제 뭐 책에 나와 있네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기봉 선생. 귀추법의 과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놀라운 C가 관찰된다. C가 이제 결론에 포함되는 개념이겠죠. 뭐 놀라운 C가 관찰이 됐어요. 일단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만약 A가 참이라면 A는 어떤 특징 같은 거예요. 특징이나 규칙 혹은 경험이나 지식 체계 같은
그러니까 당연시한 거예요. 이게 참이라면,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경험이나 지식은 참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인 거죠. 여튼 그런데 만약 A가 참이라면 C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가 참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요 오른쪽에다가 여러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첫 번째는 영상에서 봤던 거를 기초로 합시다. 놀라운 C가 뭐였죠? 영상에서 귀신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귀신이 발견되는데 귀신의 특징이 뭐였었죠? 뭐 발자국이라든지 빛 이런 게 있었죠. 근데 A가 참이라면, 즉 그 C가 이제 C가 귀신의 특징인데 A가 참이라면서 A를 도둑이라고 넣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도둑이 맞다면 발자국 소리나 아니면 도둑의 후레쉬 빛은 뭐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므로 도둑이 맞다면 도둑이 맞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약간 어렵죠. 그래서 또 다른 예시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는 발자국 소리, 빛 이런 게 되겠고 A는 도둑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도둑이 맞다면 이 발자국 소리와 후레쉬 빛은 도둑의 것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제 가설은 이렇게 되겠죠. 도둑을 착각했을. 벌써 수업 끝났네요. 근데 쌤은 이제 수업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마세요 이번엔. 여튼 그래서 도둑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게 이제 가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설을 조금 다듬어서 얘기를 하자면 아까 뭐였지? 쌤 영상 까먹었네. 뭐였지? 여러분 영상 아까 첫 번째 다시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예. 출결과제는 영상에 자막으로 달아놓은 거 봤죠, 여러분?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두 번째 예시는 약간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머리 위 덮개를 쓰고 4명의 기수에 둘러싸여 말 위에 올라타 있는 남자를 만났다. 결국에는 그냥 왕좌에 올라있는 남자를 보았다로 요약을 할게요. 왕좌에 올라있는 남자를 보았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이 지역의 통치자만이 그런 대단한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C는 왕좌에 올라가 있는 것과 그리고 이러한 영예, 그러한 대단한 영예를 이제 왕좌 위에 올라가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이제 C가 되겠죠. 그리고 A는 이 지역의 통치자가 A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가설이 뭐냐? 따라서 이 사람은 지역의 통치자다. 이 사람은 지역의 통치자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건 즉 이 지역의 통치자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예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다 책에 있는 거예요, 이거. 탐정 만화에 있는 예시입니다. 충전잭, 여기 핸드폰, 쌤 핸드폰이 없는데 핸드폰 여기 충전잭 있죠? 핸드폰 충전잭 주변에 긁힘이 있다. 이게 이제 C가 되겠죠. 놀라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알코올 중독자의 핸드폰이라면 수전증에 의해 충전잭을 잘 꼽지 못하고 주변을 긁었을 것이다. 수전증에 의해 충전잭을 잘 꼽지 못한다. 이 부분이 이제 근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의 핸드폰이라면 이 A가 되고 C가 주변을 긁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도 충전잭 주변에 긁힘이 많다랑 이제 비슷한 뜻이 되겠죠. 이렇게 C고, 그래서 만들어진 가설, 결론적 가설은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의 핸드폰일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의 핸드폰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또 그 다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예시만 듣고 그냥 거의 끝낼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책상 위에 있는 한 움큼의 콩이 모두 흰색이라는 것을 관찰했다. 여기 콩이
엄청 많은 콩이 모두 흰색이라는 걸 관찰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놀라운 예시 첫 번째가 되겠죠. 여기서 C는 한 움큼의 콩이 모두 흰색이라는 것. 이게 이제 C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방 안에 있는 자루에는 오직 흰색 콩만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자, 방 안에 있는 자루에는 요게 A가 되고 오직 흰색 콩만 들어있다는 사실, 요게 C가 되겠죠.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자루에는 오직 흰색 콩만 들어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자, 만약 방 안에 있는 자루에 오직 흰색 콩만 들어있었다면 뭐 당연히 이 방 안에 있는 콩도 당연히 흰색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도 책상 위에 흰색 콩들은 방 안에 있는 자루에서 꺼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예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측 자료에 따르면 화성의 공전 궤도는 원 궤도를 벗어난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만약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면 원 궤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자료를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서 C가 뭘까요? 놀라운 사실. 화성의 공전 궤도는 원 궤도를 벗어난다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원 궤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자료가 이제 C가 되겠죠. 놀라운 사실. 원 궤도를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자료. 이게 결국은 원 궤도를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원 궤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A는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게 참이라면 원 궤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관측 자료, 즉 화성의 공전 궤도는 원 궤도를 벗어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이거 계속 자막 띄워놓고 있을 테니까 말이 빠르거나 선생님 설명이 복잡하면 자막 보면서 차근차근 이해해 봅시다. 지금 계속 여기 왼쪽에 있는 그 구조에 우리가 이 예시를 계속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화성의 공전 궤도는 타원일 것이다. 즉 화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C는 당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의 공전 궤도는 타원이라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되겠죠. 기봉 선생. 기출법에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어떤 놀라운 C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체계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한 게 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어떤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참이라면 얘가 이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참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가설을 이제 세우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험이나 지식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영상 얘기를 다시 하면 무언가 발자국 소리가 나고 무언가 빛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게 이제 C가 되겠죠.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험에서부터, 아니 학교에 밤에 누가 거기서 그렇게 소란을 피겠습니까? 도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경험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도둑은. 그래서 A가 도둑이 되겠죠. 만약에 도둑이 맞다면, 만약에 도둑이라면 발자국 소리도 내고 뭐 후레쉬로 빛을 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줄이 되고, 그래서 결론, 가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귀신을 본 게 아니라 도둑을 잘못 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다시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도둑을 본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기출법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출법은 중요한 건 딱 요겁니다. 어떤 놀라운 사실 C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요거를 설명할 만한 이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해요. 그게 A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맞다면 요게 이제 C가 설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가설을 내놓은 거예요. 요 가설이 맞다. 야, 내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거면은 이게 말이 맞지 않냐?
그러네.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 말이 맞을 수 있어. 요걸 가설로 하자. 이런 식이 이제 기출법이에요. 귀납 논증은 확실히 느낌이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쌤이 잠깐 과학수사에서 활용되는 연역법, 귀납법, 기출법의 사례를 이렇게 쫙 띄워놓을게요.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 보고요. 요 예시도 잠깐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출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기출법의 구조, A와 C를 활용해서 쌤이 예시를 들어줬죠. 이 기출법의 구조가 중요하고, 두 번째, 기출법의 특징. 특징은 아직 페이지 안 띄워줬으니까 쌤이 지금 띄워줄게요. 뾰로롱. 네, 이렇게 있었고, 이 두 가지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설을 만든 것 같다가 꼭 기출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설을 여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가설을 검증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 귀신의 정체가 뭔지 밝혀야겠죠. 이건 이제 가설 연역법인데 이 가설 연역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기출법의 예시를 한번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써봅시다. 맨날 이렇게 쓰는 거 귀찮은데 선생님 OT 때 말했던 것처럼 어려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과학적 소양이 매우 좋아질 거고, 이게 과학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논증 과정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특히 교양이 필요한 뭐 국어, 인문학 교양이 필요한 국어나 철학이나 이런 문과에 진학할 친구들한테 필요하고, 반대로 뭐 증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 아니면 과학 이쪽에도 이제 많이 필요해요. 뭐 결국 다 필요한 거니까 실될 건 없죠. 다 득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의 출석 과제는 앞에 영상 참고하고, 두 번째로 오늘 학습 과제는 기출법의 예시 본인이 직접 하나씩 작성해 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2차 시까지는 뭐 어영부영 여러분도 적응하고 선생님도 적응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다마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아예 못 받겠습니다. 출결과제 답을 안 적고 다른 거를 적었으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튼 여기까지 오늘은 수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uf Wiedersehen.